자, 여러분. 현재 시간 2026년 2월 1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을 보시죠. 구원자인가 슈퍼빌런인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주인공은 바로 해리 사전트 3세입니다. 이 사람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탑건 조종사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골프를 치는 막역한 사이죠. 그런데 동시에 최근까지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했던 마두로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유일한 미국인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대목이 많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군의 기습작전으로 마두로가 뉴욕으로 압송되던 그 긴박한 밤에 사전트는 플라오리다 자택에서 트럼프 측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사전트의 주장은 명확해요. 법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따지다가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베네수엘라 기름 다 뺏길 거냐? 내가 가서 다 뚫어놓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이미 마두로의 실권자인 델시 로드리게스를 만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쳤습니다. 사전트가 가진 카드가 엄청나요. 베네수엘라에서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유전 4곳의 권리를 쥐고 있고 사고로 멈춰버린 베네수엘라 최대 정유소인 아무아이를 되살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곰선생, 엑선모빌 같은 글로벌 1등 기업들도 지금 베네수엘라는 법도 없고 위험해서 투자 불가든 언인베스터블이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왜 사전트라는 사람은 저렇게 무모하게 뛰어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이리스크를 즐기는 도박사의 본능입니다. 사전트는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군의 유류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가족들과 수조 원대 소송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저유가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겁니다.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반대파들이 그를 미국의 슈퍼빌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여러분의 지갑과 무슨 상관인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상상해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물쇠가 녹슬어버린 거대한 보물창고입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들어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전쟁이 나면서 창고문은 굳게 닫혀있고 자물쇠는 뻑뻑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엑손모빌 같은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신중해요. 경찰이 와서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자물쇠를 정식으로 따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안전하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창고 안의 보물은 다른 나라, 중국, 러시아가 몰래 빼갈지도 모르죠. 두 번째 부류, 바로 해리 사전트입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아요. 자물쇠가 녹슬었어? 내가 정치적 인맥이란 기름을 뿌리고 트럼프라는 거대한 망치로 때려서라도 지금 당장 문을 열게. 대신 그 안에 있는 보물 절반은 내 거야 라고 외치며 창고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사전트가 이 문을 여는데 성공하면 전 세계는 저렴한 원유라는 혜택을 누리겠지만 사전트 개인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반대로 문을 억지로 열다가 창고가 무너져버리면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그와 연결된 금융시장이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위로만 자물쇠 따기 쇼를 생중계로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이건 단순히 유가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코스피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 3에서 6개월. 유가 안정의 수혜주를 찾으세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풀린다는 신호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반면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은 가지고 있는 기름의 가치가 떨어지는 재고 손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 관점 1년 이상 재건과 운반의 대장주에 집중하세요. 사전트가 베네수엘라 정유시설을 재건하겠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EPC, 설계, 조달,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나 현대건설은 과거 남미 플랜트 경험이 풍부합니다. 사전트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이들이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늘어난 남미발 원유를 나르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향후 3년 이상을 책임질 큰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코인 시장입니다. 단기 관점, 베네수엘라 현지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화폐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은 비트코인의 하방을 지지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장기 관점, 정권 교체기에 대규모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점은 규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시대, 남미의 불안 정성은 양날의 검일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3단계 전략입니다. 에너지 수혜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세요. 유가가 낮아질 때 웃는 기업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미리 선점하세요. 뉴스 이면의 인맥을 읽으세요. 해리 사전트라는 인물의 행보가 곧 트럼프의 남미 정책입니다. 그가 카라카스에 갈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요동칠 겁니다.
현금 비중은 반드시 유지하세요. 사전트는 빌런이라 불릴 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으니 그때 우량주를 줍줍할 현금 실타는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트럼프와 사전트가 휘두르는 정치적 망치입니다. 그 망치가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세우는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곰 선생의 브리핑 어떠셨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폭풍우 속에서도 단단하게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